네, 반갑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하락이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견딜만 했죠. 네, 그 큰 낙폭을 지켜주면서 조금은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린 건 내린 거죠. 네, 이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증시 안정자금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일단은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사표를 던졌죠. 답답합니다. 그죠? 이제 자력으로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다행인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매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막판에 이제 매도를 약간 축소했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서 억지로 찍어 눌렀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데 정치적인 불안감은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정권의 교체 이런 부분 나오면 정책들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단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간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 평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464포인트입니다. 양봉이지만, 네, 뭐 아주 보기 싫은 형태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 그 해외 시장에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내렸을 때 상황 정도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큰 충격을 주진 않았다라는 부분들이긴 한데,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죠. 원래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한 2%에서 3% 정도 주가가 좀 손해봤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자금이 들어와 줬다라면 충분히 네, 주가도 어느 정도 더 안정성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자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또 말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마지막에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가 되고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거다 베팅을 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네, 계엄령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냥 같이 던져버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외국인이 살 게 아니라 기관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너무 좀 한탄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네, 지지선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죠. 좀 이제 이런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 안정화되는 기미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 반등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한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대체적으로 수급도 그냥 평이한 흐름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장 막판에 조금 매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진행이 좀 된 거고요. 이거 좀 두고 보자식의 느낌이겠죠. 오늘 외국인들은 4천억을 팔았고요. 기관들 매수 어디 있는 겁니까? 연기금 1,000억 들어온 게 지금 증시 안정자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대응이 됐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조금 더 사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금융투자놈들은 마지막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오고, 투신 잔뜩 팔아먹었죠. 은행, 뭐, 지금 사들인 쪽보다 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만 잘못했으면은, 기관 총계가 마이너스를 받겠을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자금 투입할게, 뭐, 시장 안정화 시켜줄게. 이런 거 지금, 물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선순위가 안 되고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휴장이 들어갔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휴장을 시켜놓고 나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다시 장을 열어야지 이런 매도가 나타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근데 어쨌건 일단은 두들겨 맞았으니까 네, 내일은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그 다음에 계엄령의 그런 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 데다가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탄핵, 내일은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혼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정권을 뭐 끝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은 정권의 교체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책이나 모든 기반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탄핵을 당한 그 정권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 정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정권이 다, 정책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 우수수 떨어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인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내렸기 때문에요. 특이사항은 없고, 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버텼어요. 오늘 양봉을 올라와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버티만 했다. 하이닉스 오늘 1.8% 올라와서 오히려 괜찮았다. 이런 느낌들. 나머지는 다 빠졌죠. 기아가 오늘 0.1% 살짝 양봉 마감이 좀 됐습니다. 고려아이는 미쳐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빠졌고, 특히 은행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카카오가 좀, 네, 많이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네, 많이 빠졌죠. 특히 원전주 이런 것들, 정책 관련주들 많이 하락한 모습이 있었고, 한국전력은 제가 안 올 것 같은, 안 오면 어떡하지 생각했었던 가격이 와버렸어. 그래서, 네, 매수 포인트가 살짝 잡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알테오전부터 해가지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전부 다 내렸고요. 네, 중간 정도도 다 내렸습니다. 뭐 조금씩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오늘은 하락이 더 우세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일단은 또 밀렸겠죠. 네, 한밤에 코미디 쇼 때문에 네, 피 같은 돈이 또 날아갔네요. 네. 자, 상승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185개 종목 상승이고요. 737개 하락입니다. 코스닥은요. 321개 종목 상승에 1330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조금 더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개 이상 네,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 내렸다는 얘기죠. 자, 오늘 상승률 살펴보시면은요. CS, ATEC 이런 지금 막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의 대다수가 뭐다? 네, 정치 테마주입니다. 왜? 민주당 관련 테마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작고,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이 됐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도 제법 많아요. 많고 69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고, 써니전자까지도 올라가 버리네요. 네, 근데 써니전자는 왜 올라갔을까?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쪽. 뭐 YTN, PM 풍년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거의 대부분이 네, 정치 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지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1.98. 아침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온다는 느낌이지만 네,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서 네, 어떤 접근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이오플로우 그러니까 화성밸브 이런 거 있죠? 네, 한국가스공사 이거 대왕고래 뭐 이런 거 관련한 종목군들 네, 이런 쪽에서 지금 낙폭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 또는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한 종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죠? 54개. 어마어마하죠. 내일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대치 중에 있는 모습이다. 근데 상한가 뭐 이렇게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대부분 보시면 시총이 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각별히 투자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죠. 4.76입니다. 아까 2%가 조금 안 됐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 정도 오늘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 정도 나왔을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2%는 넘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마이너스 2.5, 2에서 2.5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한숨이죠. 네, 열받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런 장에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것은요 이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뭐 싸다 뭐 비싸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냥 주가가 떨궈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그 어떤 종목이라도요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들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네, 변동성은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자별 확정 포인트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 기아, KT, 카카오페이, 카카오 쪽이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그죠? 펩트론, KTNG 등등 카카오 쪽이 오늘 강세를 좀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레버리지 쪽 매도를 쳤어요.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시장 못 간다 이런 얘기죠. 원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정책 관련주 위주로 쭉 갔다가 던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금융투자도 지금 레버리지 던져버리고요. 인버스를 갖다가 매수를 들어옵니다. 네, 인버스 쪽 매수는 주가가 더 떨어진다 쪽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갖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삼성전자 매도가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나 카카오,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규모 자체가 작아요. 그 다음에 매도가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르죠. 은행주 쪽 굉장히 두껍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주, 바이오,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라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던져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 정리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다 정리해 라는 느낌이 되는 부분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수급 포인트는 굉장히 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일단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등은 일단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약속했었던 그런 지원금, 이런 것들, 지원 조치가 진행이 된다면, 주가의 어떤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점 잡고 상황이 정리되면 반등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네, 즉각, 지원할 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비가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도 증시 안정자금 투입할 준비 하겠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거면은 네,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면은 굳이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욕을 하고 싶지만 욕을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포인트는 일단 대외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또 악재성 요인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것은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문제가 아니라 네, 현재 집안의 우환이죠. 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을 시장이 그대로 지금 오늘 받았는데 오늘까지 일단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떤 탄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녹아들 것인지, 어떤 불안정성을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쏠려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시장 속이고 안 그래도 네, 이 거래량이 적은, 거래대금이 적은 이런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사람들도 없는데 나쁜 악재성 요인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시장을 믿지 않고 테마주로만 쏠리게 되면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부 기금을 좀 유입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자금들은 작은 종목에 들어가지 않고요. 대용주에 들어옵니다. 증시를 올리는 데 중요하게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동성에서 너무 이제 노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 포인트를 꾸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대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권에 놓고 살펴보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의 안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여야 될 테니까 지금이야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정치 테마. 지금 정권과 다른 쪽에 매수를 몰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려면 안정자금은 대형주에 투입이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인내해야 될 것 같죠? 네. 조금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맞아요. 기회는 맞는데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그런 형태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체크해서 이 위기를 한번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푹 쉬시고
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